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 롯데 두 그룹의 법적인 총수가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회장은 더 이상 그룹을 지배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회사가 원한 것도 아닌데 기존 총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정위가 지정된 총수를 교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즉 총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4년째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한정후견 상태인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대신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양 요건을 공히 감안하면서 동일인의 변경에 필요한 중대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 즉 총수를 기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총수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공정위는 지분이 4%도 안 된다며 총수 지정에 반발했던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역시 같은 이유로 계속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는 넷마블과 메리츠금융, 유진 등 3곳이 추가돼 총 60개가 지정됐습니다. 게임업체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은 넥슨에 이어 넷마블이 두 번째입니다. 또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추가됐고 대우건설은 부채 상환으로 자산이 줄어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극적으로 회생의 계기를 잡은 한국GM이 신차 출시를 통해 급감했던 판매량 만회에 나섭니다. 하지만 고사 직전인 영업망 사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기에 한국GM 지원 방식을 놓고 GM과 산업은행 사이 불평등 투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국GM 영업점입니다. 회사는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지만 매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기만 합니다. 일찌감치 철수설이 돈 탓에 한국GM의 영업사원들은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차량 판매도 2달 연속 반토막이 난 상황. 그나마 GM 산업은행의 지원과 신차 출시 소식에 영업점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슈가 잘 타결되고 지난 주말에는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판촉 활동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GM은 이달 경차 스파크의 부분 변경 모델과 다음 달 중형 SUV 차량 이쿼녹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모델인 만큼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빠른 판매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영업망과 고객 신뢰도 탓에 언제 판매가 정상화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GM과 사는 간 한국GM 지원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논란도 한국GM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GM 본사는 3조 9천억 원, 사는은 8천억 원을 지원해 외관상 GM의 부담이 큰 것 같지만 GM의 지원은 대부분 대출입니다. GM은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는 반면 사는은 최악의 경우엔 투입한 혈세를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사는과 GM은 논란 속에서도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계약을 체결해 한국GM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와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관세청이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연루 직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고 특히 총수 일가의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인천공항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불거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와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관세행정혁신단 위원들과 함께 직접 공항에 나온 김영문 관세청장은 1시간 가까이 현장을 살펴본 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꼭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사는 할 겁니다. 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 청장은 또 세관의 묵인 의혹에 대한 국민의 실망도 잘 알고 있다며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매일 새롭게 제기되는 세관 관련 의혹에 대해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부 감찰에 이어 청장이 직접 나서 현장 점검까지 나섰지만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연봉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가총액 30대 기업 CEO들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35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 9천만 원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2016년 26배보다 격차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CEO와 일반 직원 간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로 권오현 부회장이 243억 원을 받아 일반 직원의 208배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1일부터 5월 말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307만 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의 연령 하한이 40대에서 30대로 낮아지면서 대상이 9만 가구 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과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둔화 등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실물 경기의 악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산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부진으로 2월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1월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지표입니다. 넉 달째 늘던 투자도 반도체 기계 수입 감소 등으로 7.8% 줄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8포인트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70.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소비는 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불안정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교원 선발 규모를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앞으로 10여 년간 11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신규 임용 교사 수는 총 2천여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채용 규모는 비교적 완만히 감축하는 건 퇴직자 수를 고려하고 지난해와 같은 임용 절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까지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수준인 15.2명으로 조정합니다. 중학교는 이미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11명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대의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해 지역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양대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환영하며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온 열망을 저버렸다면서 수업 혁신을 포기한 최악의 대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 2020년대 중반부터 선발 감축폭이 더 커지는 점을 들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법제화해서 선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1일은 노동절입니다. 반드시 쉬는 날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 평소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인데요. 그러나 직장인 상당수가 1일 정상 출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노동절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0.1%가 노동절에도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출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면서도 통상임금 이외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는 노동절은 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무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자체가 5인 이상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 근로자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제외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실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관련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만든 노동절.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오늘은 128번째 노동자의 날입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삼성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 노동 행위의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노조법상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권을 제대로 발동하지 않아온 데다 침해당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비하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으로 처벌되는 것들 보면은 최고가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데 노동자들이 어떤 처벌받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실제로 악명 높은 노조 파괴 공작으로 조합원 1명이 목숨을 끊기까지 했던 유성기업의 대표는 1년 2개월의 징역을 받았고 원청인 현대차 관계자들은 4년여 만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측의 와해 공작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구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 파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 노조할 권리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진 유래부터 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일하신 또 앞으로 열심히 일할 예비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근로자의 날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늘 땀 흘려 일하지만 정작 근로자의 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같은 날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유래가 됐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시작은 1886년 미국에서부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적은 보수에 괴로워하던 노동자들이 1886년 5월 1일에 총파업을 하며 집회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지표에서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이를 기리기 위해서 1890년 5월 1일에 첫 메이데이가 개최됐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 즉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죠. 그렇군요. 1980년대는 지금보다 더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야말로 노동의 암흑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함께 싸워 이러한 날이 만들어졌다니 정말 의미가 깊은 날이었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언제 근로자의 날이 지정이 되었나요? 네, 만들어진 시기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앞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8년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도 노동절이었지만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도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에도 다사다난한 역사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근로자의 날은 과연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인지일 텐데요. 정확한 팩트는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만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법정 공휴일은 국가가 지정해 놓은 공통된 휴일, 이른바 빨간 날을 이야기하고요. 법정 휴일은 법으로 정해 놓은 대상을 위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와 근로자의 날인데요. 다른 표현으론 유급휴일이라는 말도 쓰는데 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통상임금을 받기보다 쉬고 싶은 근로자가 더 많을 테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56조에 해당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특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가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4인 이하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은행이나 학교, 우체국, 관공서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어떻게 되나요? 네, 학교와 우체국 또 관공서와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가 원칙인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국가와 특별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점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고단한 직종 중 하나가 바로 택배 배송일 텐데 법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어서 쉬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법정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쉬지 않는 사업장도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49.7%의 근로자가 출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안 경비 및 교육 강사직 재직자들의 출근 비율은 7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기업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씩 편차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50%가 쉴 것이라고 답한 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38.4%, 중견기업은 35.5%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쉬는 대신에 강제적으로 휴일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근데 문제는 휴일 수당마저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도 많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는 응답자의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응답한 건데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른다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12.3%였고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서 쉬게 한다는 답변은 불과 9.3%를 기록해서 많은 수의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분명 근로자이지만 자신의 권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휴일과 관계없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플러스에서는 근로자와 예비 근로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